우선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대로,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이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대한의사협회장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전국의사총연합이라고 하는 의사단체 대표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자유수호의사회라고 규모는 작고 활동도 좀 미진합니다만 회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그만 개인 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한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하는 이유는 네. 지금 노한규 회장님께서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확진자와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남한테 이제 감염을 시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방송하는 점 뭐 답답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뭐 네. 어떤 일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럼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일은 이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이제 다 검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럼 그런 분들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선별진료소에서. 그럼 최근 삼척시에서는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혹시라도 확진자가 네. 올지도 모른다. 유채꽃을 갈아엎었습니다. 네. 그걸 보러 오지 말라고. 네. 그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저희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 트럼프가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네, 말을 네, 했듯이 네, 네. 중국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에 뛰어든다는 부분이거든요. 뭐 저뿐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죠. 지금 네. 문을 안 닫고 네, 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모든 의사들이 지금 문 닫은 의사는 제가 알기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지금 국민들을 구하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뭐 거창하게 보면 그렇지만 목숨까지 목숨 걸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진료를 보시다가 이제 감염되는 의료진들이 생기고 네. 또 그 중에 지금 한 분은 또 최근에 이제 운명을 하셨죠. 허영구 그래서 원장님. 네, 네.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네. 그래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죠, 사실은.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자면 그 허영구 원장님 최근에 네, 그 유명을 달리하셨던 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네.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네,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 전쟁과 같은데 네. 과연 국가에서 순직으로 인정을 해줄 건지 그리고 국가 유공자로 지정을 해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민간인에 대한 어떤 순직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유공자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자로 해달라고 하는 지금 국민청원은 올라가 있어서 네, 저도 거기에 이제 사인을 오늘 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료 현장에서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확진자를 2분을 진료를 했죠. 네, 그래서 저는 마땅히 의사자 또는 이제 그 국가 유공자 뭐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서 그 죽음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예우하고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박사님 같은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N번방 피해자들도 이번에 그 보상을 네.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하려고 지금 하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뭐 이런 네. 걸 봤을 때는 저는 그 법률 규정이 될 때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규정 자체가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참.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원래 우선순위로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국민의 목숨 네, 건강을 최근 위해서. 정권의 그 사례를 보면 포퓰리즘성 네. 배상금을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익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죽어도 순직을 해도 네. 그다지 국가적인 어떤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면 방금 저는 약간 우라통이 터졌거든요. 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지 이런 경우에. 그 경산 내과 이제 허영구 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전부터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네. 그분이 위중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에 그것을 이제 릴리즈하는 분들이 언론에는 내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냥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참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응원을 많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는데 이런 네. 일들이 의료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오죠. 5년 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이제 다수의 의료진들이 감염이 됐었고,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삼성의료원의 응급실에서 이제 35번 의사가 한 분이 감염이 돼서 위중한 상태로 빠졌고, 네. 그분도 결국 심폐소생술까지 했는데 나중에 아.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오보가 한 번 났었습니다. 사망했다고.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살아나셨는데 후유증은 좀 있습니다만 네. 다행히 살아나셨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소생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의료진들이 받는 충격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이제 뭐 러시안 룰렛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에서는 소아과도 마찬가지지만 네. 기본적으로 감기 증상을 가진 분들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의사의 책무고. 네. 그런데 그 증상이 사실은 신종 코로나, 네. 저는 이제 이게 초창기부터 신종 코로나라고 이름을 불러서 네네. 오늘 그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을 입에 이제 신종 좀, 코로나라고 예, 하더라도 예, 이야기를 예, 해주시고 네. 이 신종 코로나와 이제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죠. 제가 참 놀란 것은 이번에 선별진료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위해서 갔는데, 네. 그 증상을 갖고 온다고 이분들을 모두 다 검사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게 의사 환자와, 네. 그 다음에 검사 대상에 증상이 있는 환자, 네.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가 있고, 나 진짜 검사를 받고 싶은데, 내가 그 신종 코로나 증상하고 너무 유사하다. 네. 그런데 내가 뭐 확진자하고 접촉한 적도 없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사회 그 전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어디서 감염됐을지 모르죠, 사실은. 네. 그런데 내가 의심스럽다고 검사를 받겠다고 할 때, 그걸 보건소에서 그냥 안 해주거든요. 반드시 이제 어떤 뭐 폐렴이나 그런 그 아주 징후가 뚜렷하거나 그렇지 않고 열나고 오한이 있고 흔한 그냥 독감의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검사를 받겠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해당 안 되면 자기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자기 돈을 내고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럴 때 일반 진료를, 그러니까 코로나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죠. 네. 그럼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일단은 그 또 검사를 위해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진료를 위해서 또 일반 진료라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지금 같은 때 누구나가 다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네. 신종 코로나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근데 그런 환자가 있을 때 사실 의료기관에서 이제 환영 못 받죠. 네. 근데 그런 환자들, 환영 못 받는 환자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보건소에 리스트를 올려놓은 네. 병원들이 있고요. 동네 의원들 중에.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또, 주말이면 그 선별진료소에 와서 또 자원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민감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네. 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이후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없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곳이 과연 지금 코로나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영웅이죠. 그 이제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불나면 소방관들이 달려가죠. 네.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소방관들은 그 불 속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네. 불을 끄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또 강도가 나타나면 경찰관들이 또 그 강도를 잡기 위해서 또 뛰어가죠. 네. 남들은 도망갈 때.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이 또 그 전쟁터로 나가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소방관, 경찰관처럼 네. 그분들도 사실은 평상시에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위험을 전부 다 이제 감수를 하면서 위험스러운 일에 이제 뛰어드는데 네. 뭐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그런 위험한 일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사실은 뭐 면허증을 받는 순간에 다 약속을 한 거죠. 이 사회와.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터졌다고 현장을 벗어나는 의료진들을 찾기가 어렵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소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 때도 어느 모 의료원에서 네. 거기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지정병으로 지정이 되니까 네. 간호사들 몇 분이 이제 집단으로 사표를 냈죠. 사직서를 냈는데 그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훨씬 더 많은 간호사들이 자원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정신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참 저도 참 뭐 의료진 중에 한 사람이지만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본인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바이러스라든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싸우는데 네. 문재인 정권 경우에는 뭐 언론이라든지 이제 의사분들한테 약간의 부정적인 프레임 씌우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네. 이대목동병원이 그렇고요. 그리고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의사분들이 약간의 뭐 어느 집단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실수한 거 네. 이런 부분 그 고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그걸 가시를 고의로 꾸며서 보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는데 저는 그러면서 약간 의사 흠집내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목숨 걸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여론 플레이인데 저만 그렇게 느꼈는데 그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다수 의사들이 네. 그렇게 느끼고 있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물론입니다. 네. 아, 더 참 기가 막힌 건 최근에 이제 네. 보건의료인 단체가 만들어졌죠. 네. 근데 거기에 의사협회가 빠져 있어요. 네? 의사협회를 빼고, 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라는 네.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 대한의사협회만 빼고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뭐 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네. 뭐 방사선협회, 뭐 임상병리사협회, 뭐 등등등등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15개 그 의료 직종 대표단체와 이제 노동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요구사항 중에 이제 하나가 네. 이 단체들이 보건의료 단체 협의회, 예, 보건의료 단체 단체 협의회. 협의회라고 만들고 네. 21대 총선 공약을 네, 네. 이제 공약화 요구 과제를 네. 만들어서 이제 정치권에다가 네. 요구를 했는데 근데 의사협회를 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주요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인에 대한 앞으로 네. 앞으로 이제 그 인력에 대한 정책 수립인데 여기에 이제 그 의사 숫자를 늘려달라. 늘려라.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사협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라든지 직종에 대한 그 뭐 역할에 대한 문제 등등 그래서 의사협회가 빠지는 게 편리할 텐데 사실은 이게 참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의사협회가 껄끄럽다고 하더라도 네. 의사협회를 그 배제하고 보건의료 단체 협의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넌센스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넌센스가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넌센스를 봐도 그냥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비상식적인데. 네. 왜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그냥 비상식적인 거를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죠. 싸워 주셔야죠. 그렇죠. 그만큼의 책임이 있으신 건데. 네. 그래서 이 너무 예. 어이없는 일이라서 네. 이제 의사들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여기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모양새가 우스워진다라고 네.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바보가 된다. 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참 아주 난감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중국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대한민국에 창궐을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게 너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보시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 이제 과거를 약간 좀 되짚어 보면, 네. 중국에서, 중국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네. 이제 대폭발을 일으켰죠. 네. 그러면서 이제 8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감염 숫자가 나오면서 곧 이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네. 이어서 바로 이제 두 번째 2위를 달리게 됐죠. 네.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 한 제가 기억하는 게 160여 개 국가였는데 나중에 이제 180여 개 국가까지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입국의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네.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2위를 내내 달리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론도 나왔었는데 네. 정부는 해명하게 급급했고,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럽에서 뒤늦게 감염 숫자가 급증하게 되고, 네. 거기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음. 엄청난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뉴욕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동안에 비판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네. 이거 한국은 관리를 잘한 것 아니냐. 왜냐면 폭발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한 10,000명 수준에서 네. 이제 저희가 이 커브가 아주 그냥 급증하다가 완만하게. 네, 우리가 갑자기 이 우리말이 생각이 안 완만하게. 나는데, 네, 예. 그 플래튜라 그러는데 이제 네, 플래튜 아, 점점 이렇게 예. 이제 평양곡선. 네, 거의 플래튜에 가깝도록 지금 이제 의사들은 좀 많이 그 숫자를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 확진자가 지금 연 네. 이틀째 47명 정도로 이제 아주 완만한 이 확진자의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 비하니까 이 우리나라 너무 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성공 사례로 일부 네. 평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 코로나 대처에 대한 정부의 능력이 갑자기 이제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런 이제 외부에서도 평가가 나오니까 이때를 틈타서 정부가 이제 오히려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 저는 사실은 이거 좀 다른 얘기 잠깐 드리면, 네. 지금 상황을 저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은 사람들끼리 싸웠고, 네. 3차 세계대전은 지금 온 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바이러스였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인 거죠. 사실 뭐 바이러스를 만약에 이제 외계인으로 간주한다면 저희가 전혀 알지도 못하던 이 네. 미지의 바이러스, 그 책임 있는 나라,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까지 퍼지게 된 가장 큰 가장 큰 책임을 묻는다면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WHO인데요. 네. 그렇죠. 뭐 WHO도 결국에 이제 중국 때문에 네. 그런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이 책임인데, 네. 초창기부터 잘못된 정보를 주었고, 네. 그 다음에 이 병이 발생한 이후에도 꾸준히 다른 나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이제 잘못된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아주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공산국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철저한 이 봉쇄 정책을 통해서 감염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됐죠.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니까, 네. 이제는 중국이 이제
그 모습을 마치 그 가면을 쓰거나 또는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신종 코로나의 해결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변신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꼭 짚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우리나라를 왜 저는 그 굳이 유럽 또는 미국의 통계와 비교를 하느냐. 저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표 하나 좀 네, 띄워줄 수 올렸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2월 2일과 4월 5일 사이에 불과 2달인데,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전체 아시아 국가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단연 1등입니다. 네, 2월 2일 날 통계가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2달 후에 우리나라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됐고, 앞으로 그 중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오늘 현재 4월 5일 현재 183명이 사망했고, 지금 이제 오늘 현재는 192명이 사망했는데, 어쨌든 200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처를 잘 했더라면,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와 같은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대만과 같은 결과를 가졌을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한 180여 명은 안 돌아가셔도 될 분들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네. 저 확진자 중에도 네. 지금 사망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통을 받았거나 지금도 네.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유럽과 비교해서 우리가 유럽처럼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할 부분들은 확실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임 부분을 나눈다면, 이제 이런 사태가 터지면 그 청와대의 역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청와대와 정부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왜 구별을 해야 되냐면, 정부는 언제나 있는 존속기관이고요. 네. 바뀌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정부의 조직체가 네. 정권이 바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싹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네. 메르스 때 있었던 그 질병관리본부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메르스 때는 정권이 달랐죠, 지금하고. 네.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번에 2015년도에 있었던, 5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겪었죠. 네. 그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감염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때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5년 전 기억이라서 많은 분들이 가물가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기억을 꺼내드리겠습니다.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네, 맞습니다. 뭐냐면, 2015년도 5년 전에 네. 우리나라에 메르스 감염 1호로 확진된 사람이 네. 첫 그 확진된 날짜가 5월 20일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감염됐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이고, 네. 이거를 다 공개해서 네.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 다 조심해라. 경고하고. 그 다음에 접촉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검사하고 모든 정보를 다 투명하게 오픈하잖아요. 2015년도에 안 그랬어요. 안 그래서 그때 186명이 감염되고 그 중에 38명인가가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이게요, 네. 그 당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날 확진이 된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지금 다 보도됐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에 예. 있었던 그 평택 성모병원이었던가 이름이? 예. 예. 네. 하여튼 평택의 A병원이었습니다. 네. 평택에 있는 병원에 있다가 삼성에서 확진이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 평택에 있는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접촉했을 거잖아요. 네. 많은 환자들을 접촉을 네.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메르스가 1시간 정도는 같은 공간에 있어야지만 감염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 네. 밀접 접촉자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1시간. 네, 1시간 동안 2m 이내에 잠깐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2m 이내에서 접촉한 그런 보호자들 네. 아주 그 밀접 접촉자의 이제 범위를 좁게 잡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감염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간주를 했어요. 감염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 간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 이 병원은 감염이 어쨌든 오염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병원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많은 사람들 네, 어떡하냐. 네. 평택 성모병원이 아니었군요. 네. 이름이 제가 그 이름은 평택 성모병원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병원 문을 닫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알아서 다 갔어요. 여기저기. 전국으로 다 퍼졌어요. 전국으로. 그러면서 전국으로 퍼진 겁니까? 그러면서 전국으로 다 퍼진 거예요, 이게. 그 중에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에 갔다가 네. 거기서 80명 넘게 감염을 시켰어요. 슈퍼 전파자였죠. 네. 그런데 삼성에서 그거를 알 턱이 있나요?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전에도 가고 청주도 가고 전국에 다 갔어요. 그 평택에 있던 그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전부 다. 자, 그런데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서 감염이 퍼지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최초의 그 감염원이 됐던 그 병원이 어딘지를 알아야지만 그 환자를 왔을 때부터 검사를 하든가 격리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알렸어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는 그때도 안 알렸어요.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 줄 아는데 아닙니다. 5년 전에 그걸 알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의료기관에서 알려달라, 정보 공개를 해라. 그런데 끝까지 안 했어요. 얼마 동안 안 했느냐? 6월 7일까지 안 했습니다.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그래서 그 18일 동안 전국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계속 정부도 그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감염학회에서도 이거를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랬었거든요. 일반한테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진들끼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한테 먼저 공개하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다 공개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럼요.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메르스를 겪지 않고 이번에 이게 터졌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못 하죠. 우리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그 당시에 그 메르스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네.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이 또 검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빠른 대응들이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기관과 의료진들은 잘한 거예요. 행정부. 예. 네.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의료진도 잘하고. 네. 그런데 청와대. 감염원을 차단을 해야 되는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에서 그거는 정치행위니까요.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 그걸 끝내 안 했잖아요. 지금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나 여쭤볼게. 그래서 저는 아까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한국이랑 처음에 2월 2일 날은 사망자라든지 확진자라든지 다 비슷했습니다. 근데 뭐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비교했을 때 이제 확진이 한국은 확 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국이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보다 의료 시설이 낙후됐거나 의료 체계가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의료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한국의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오고 편리하다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병을 고치러 온다. 네. 저걸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건 너무 차이가 난다. 한국 의료 시설이 낙후되었나? 아니면 의료 체계가 나쁜 건가?
시스템이 나쁜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 네. 이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병원의 감염원을 막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 참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 감염 사태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의사들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때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네. 감염원을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의사협회는 일찌감치 1월 26일부터 아 1월 26일부터. 1월 26일부터 이 중국의 문을 그 당시에는 이제 닫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고 예. 그 다음에 1월 30일부터는 계속 닫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2월 초에는 강력하게 닫아야 된다고 이제 2월 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대만은 그렇게 했던 거죠. 2월 6일 날 바로 이제 문을 그치. 닫았는데 전문가한테 네.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던 거네요. 자, 그렇죠. 네. 또 대만은 또 이게 그 부통령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아. 의사 출신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이 방역과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이 계속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부작용이 더 많다. 심지어 뭐 미립국자가 더 늘어난다. 아니 중국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미립국을 합니까? 일부야 뭐 배 타고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모든 해상 통로랑 특히 이 공항이랑 열어놓는 거가 비교가 됩니까? 그 당시에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이 누구냐면 원래는 예방의학 의사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역학자들이고 역학을 전문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감염내과 의사들입니다. 감염내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의사분들 중에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문을 닫으라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저뿐이 아니죠. 뭐 의사협회에서 뭐 분통이 터졌죠. 많은 의사들이 그러니까 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특히 저희가 실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김호란 교수 같은 경우에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 같은 경우에 이분이 이제 예방의학과 의사인데 네. 이번에 이제 예방의학 학회 뭐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인가 뭐 그런 직함을 달고 대한예방의학회하고 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 역학회가 이 전문가들이라고 역학회장과 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정리를 써놨는데 그 중에는 일부 참 진실이 아닌 얘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통계 수치를 제가 이 의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분통을 터뜨린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 136만 명의 환자들이 확진이 됐죠. 네. 136만 명 실제 감염된 사람들은 뭐 그 한 5배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많은 감염자들, 또 지금 사망자도 이제 한 7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사망자들을 낳고, 이 많은 감염자들을 낳은 이 신종 코로나 감염 사태가 단 한 명의 감염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된 게 아니고, 한 명이 처음에 중간숙주로부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중간숙주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그 한 사람이 퍼뜨린 거거든요. 이거는 이 130만 명 중에 누구라도 이 지금 항체를 안 갖고 있는 집단에 가면 또 똑같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염은 사실은 감염 초기에는 그 한 명의 감염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그 동선 분석을 하고 접촉자들을 갖다가 찾아내서 격리시키고 검사하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염원을 계속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었죠. 모기장 방문 다 열어놓고 들어온 모기를 열심히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료진들한테. 또 어떤 분은 천장에 구멍이 났는데 물 떨어진 거 계속 의료진들한테 뭐 걸레질하라고 시킨다고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원을 차단을 해야죠. 감염원을. 근데 그거를 안 했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지금 해외 국자 지금 우리는 금지 조치가 아니라 격리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 낭비입니까?
이제 격리자가 곧 이제 뭐 14만 명이 아니야 몇만 명이 하여튼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그 사람들 계속 검사를 하는 것이며 거기다 그분들도 비용도 안 내요. 전부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감염이 또 확진이 되면 치료도 또 국민 세금으로 다 해줘요. 언제 동의해줬습니까? 아니요. 국민이? 이거 정말. 근데 내국인들은 병 그 검사할 때다 그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선별진료소에 있을 때 네. 어이가 네. 없었던 게 이거예요. 자, 지난 토요일 날에 해외에서 입국을 한 우리나라 동포들도 여럿이 있었지만 유학생들 이제 베트남에서 유학을 온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검사를 했을 때 그분들은 물어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고 증상 하나도 없다 그래요. 증상 하나도 없는 외국인들은 저희가 다 무료로 해줘요. 그리고 증상이 있는 내국인은 오면은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위험 지역에 어디를 다녀왔거나 그 대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없으면 그분한테는 당신은 아쉽지만 자기 돈 내고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 됩니다. 일반 다른 의료기관에 가십시오라고 이제 안내를 해줘요. 안내를 해주는데 그날은 또 토요일 날 오후 시간이 되면 또 일찍 문 닫는 데는 많거든요. 이게 참 이건 그렇게 하면 귀찮아서 안 가요. 예. 또 그 네. 비용도 만만치 않죠. 비용, 10만에서 17만 원. 비용도 그 정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눈 가리고 아무 확인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니 맨날 그 상호주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라도 상호주의를 따르던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못 오게 막잖아요. 네네. 막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나라 사람들을 계속 검사를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영원히 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한시적으로 네. 지금 정말 이게 지금 비상사태지 않습니까? 네. 모든 나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서로 양해를 하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까지? 그러면 정부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이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자기 돈을 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은 의료진들이고 네. 돈을 내는 사람들은 국민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저 아까 예방의학과 김호란 교수라고 네. 예, 김호란 교수라는 이분은 예방의학과면 그러면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혼자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분도 공부를 안 해서 그걸 진짜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김호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저보다 훨씬 더 분통을 터뜨린 분들이 예방의학과 의사들이었어요. 그분은 더 잘 아시니까. 그렇죠. 네, 다른 예방의학과 의사들. 네, 그러면서 정말 이 학회의 수치다. 음. 나중에 이제 그 보도가 됐죠. 네. 그 김호란 교수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배경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바로 그 남편이 네. 지금 여당에서 공천을 받았죠. 그래요? 네. 민주당에서요? 네네네. 지역구로요? 네네네. 어디 양산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문가적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을 해버린 정치적 거예요. 발언을 했네요. 감염 대책에 대해서. 아니 의사라는 양반이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게 제가 분통이 많이 터지네요. 저는 이제 전공이 심장 수술을 하던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감염이나 역학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네. 김호란 교수가 전문가죠.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전문가인 김호란 교수하고 저는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분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네. 이 정책, 왜 이런 정책을 내렸는지 네. 그 옳고 그름 이제는 이제 결과가 여기에 대해서 결과도 나왔고 네. 충분히 토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만이 중국어도 같이 쓰고 가까이 네.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굉장히 적은 이유는 뭡니까? 일찌감치 감염을 차단했기 때문이죠. 그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보면 무슨 네. 말입니까? 그게? 이제 감염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바이러스는 박테리아하고 다른 게 뭐냐면 네. 다른 세균이나 그런 네.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박테리아는 혼자서 생존이 됩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이런데 묻어서. 세균이 있어요. 근데 여기 혼자서 증식할 수 있어요. 요것만 맞으면. 근데 바이러스는 혼자서 증식을 못해요. 바이러스는 항상 생명체에 들어가야지만 그 생명체의 숙주를 이용해서만 얘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생존이 되고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 알고서 바이러스가 미세먼지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반드시 바이러스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파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터졌을 때는 감염원은 곧 사람입니다. 감염이 된 사람이 감염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자, 그러면 우한에서 처음에 발생을 해가지고 우한이 속해져 있는 후베이성으로 빠르게 전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곧 이어서 후베이성 바깥으로 퍼졌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베이성까지만 막았죠. 그런데 그쵸. 네, 후베이성까지만 막았는데 그것도 좀 늦게 막았습니다. 늦게 막았죠. 네. 그런데 그런데 원래 그 중국에서 막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죠. 네. 거긴 이미 중국에서 봉쇄가 됐고, 봉쇄가 됐는데. 한국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니, 공항도 다 봉쇄가 됐었으니까. 근데 이 후베이성만 우리가 입국 금지를 시키고 그 외에는 다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그 통계가 한 6만 명, 총 확진자가 한 6만 명 넘어설 때까지 네. 후베이성 바깥에가 한 13,000여 명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명이 100만도 감염시킬 수 있는데 그 13,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전파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 그랬나요? 중국에 가서 감염되어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정말 방송 중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그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을 입국 금지 시켰기 때문에 그럼요. 그 숫자가 그것이 가장 적었던 컸고요. 거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그날의 부총리가 네. 부통령이 이제 그 방역학 박사예요. 존스홉킨스에서 방역학 박사를 받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다가 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 120개인가 그 정책을 만들어서 그 순차적으로 다 했는데 거기에 정책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는 감염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차단했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번에 지금 이태리에서 사망률이 12%가 넘고 네. 스페인도 지금 10%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1% 미만의 사망률을 기록한 나라들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8% 정도가 되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느냐? 의료 수준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사망률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원도 시킬 수가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자면 인공호흡기 항상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많은 환자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하게 되면 그런 환자들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폭발적인 증가 이 환자 그래서 이 발생 커브를 완만하게 하는 게 그 자체가 이게 정책의 방역 정책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아시아 다른 국가들은 이게 이렇게 완만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적은 거예요. 아까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10명 이내 사망자들은 난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2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난 것은 우리나라도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네. 대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때는. 네. 그래서 대구는 저희가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네. 의료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못 받아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게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다른 지금 유럽의 선진 국가들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대처를 했지만 그 성공적 대처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본부의 그 5년 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예방주사를 맞은 덕택 네. 또 정말 뛰어난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만큼이나 우리가 이거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이 정권이 자화자찬을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에는 감염원을 막아야 되는 거였네. 네. 몽골 같은 경우도 거의 몽골이 중국과 접경 지역이 그 거리가 한 5,000km 된다 그래요. 예. 그런데 몽골이 지금 현재 총 영명. 확진자가 아니 15명입니다. 네네. 지금 현재 네. 15명. 우리나라는 10,000명이 넘었죠. 네. 물론 이제 몽골이 뭐 몽골. 우리나라처럼 좀 밀집 지역이 별로 없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도 또 대만은 또 얼마나 중국과 이 교류가 원래 빈번합니까? 홍콩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홍콩 같은 경우엔 거기 이제 의료진들이 그 굉장히 큰 이제 보건의료 노조가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많이 가입을 한 노조가 있는데 거기서 일찌감치 파업을 한번 했었죠. 그때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 요구사항의 첫 번째가 네. 국경 폐쇄였습니다. 국경 폐쇄해라. 국경 폐쇄하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을 때 네. 이미 상당 부분 거기 그 행정장관이 상당 부분 많이 닫았어요. 뭐 이 철도도 닫았고 뭐 고속도로 닫았고 상당 부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폐쇄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 보호 장구들 네. 이것을 확보를 해라.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요구 조건이었죠. 그러면서 실제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폐쇄를 하게 됐죠. 그럼 지금 이제 청와대 그 문재인 정권이 네. 본인들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속쓰리죠. 의료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의료 지식이라든지 의사분들은 아주 뭐 거의 속설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뭐 그 바이러스라는 게 전쟁보다 더 무섭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기로는 이제 바이러스의 창궐을 제3차 대전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항상 이런 전문가들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무지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의 어떤 미래통합당에서 당연히 큰 목소리를 냈어야 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논거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이 대해서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마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은 원래 전문가들을 뽑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의사분들이 많이 공천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그 공천을 신청해서 공천을 받은 분들이 네. 모두가 다 어떤 내가 의사로서 어떤 의료 정책에 대해서 네.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 정책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또는 그 정책을 통해서 그 이제 보건의료 체계 또는 뭐 관련 여러 가지 규정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선진화하겠다, 네. 제대로 된 방향을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래서 예, 예. 그런 목적으로 순수하게 그런 목적으로 의사협회에서 이번에 예. 공식적으로 네, 네. 공식 비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의사협회에서요? 네, 신청자를 냈습니다만 야당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인정을 안 했죠. 그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 부분이 너무 놀라운데. 아닐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당선권 바깥으로 배정을 해서 누구는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잘 될 수도 있으니 네, 네. 잘 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좀 사퇴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을 낸 분들도 있지만 당사자도 그랬고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도 그랬고 이것을 이제 당선권 바깥으로 배정한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이런 전문성 있는 전문가에 의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 의사가 그 정당에서는 부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차하게 거기 뭐 구차한 모습 보이지 예. 말고 그냥 깨끗하게 사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깨끗하게 사퇴를 했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사협회는 정말 많은 회원들이 있고 그걸 업었을 때 뭐 이번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보면 영웅이고 지금 가장 그 전장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분들의 세력을 얻으면 광고 효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건데 그걸 왜 멀리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첫째 그거는 두 번째고 첫째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전문가 집단의 의사협회 전문가 집단을 다 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그랬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이제는 그냥 의료 지식이 없는 저부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전 의협 회장으로서 마음이 어땠는지 진짜 너무 어렵게 오늘 너무 마음이 어땠는지 그냥 쉽게 얘기하셔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제 지금 여당에서 그 여당에서 사실은 그 의사협회를 그동안 이제 열렬하게 비난을 해왔죠. 오히려 여당은 심지어 의사협회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했을 때 그것을 이제 정치적 목적의 발언으로 이제 폄하를 하고 그랬죠. 그건 참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참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하자면, 이제 의사협회에서 계속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교묘하게 중국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종차별이다. 인종차별성 발언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가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왜냐면 중국이 감염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잠재적 감염원이죠. 그 사람이 국적이 프랑스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차단이 되는 거죠. 의사협회는 중국인 입국금지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이제 그 입국금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묘하게 계속 중국인 입국금지로 말이 바뀌어서 이제 뭐 인종차별 얘기가 나오고 참. 그럼 이런 일을 겪을 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차피 질병관리본부는 행정부고 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번에 있었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운 매뉴얼로 잘 대처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중국발 감염원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 어차피 문재인 정부 외교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해가 없으시도록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사실은 그때도 이제 전 의사협회장으로서 이제 나갔었는데 방송에 출연해서 그 당시에 청와대를 그 당시에도 맹 비난했었습니다. 비난했던 큰 이유 두 가지가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정보 공개의 미온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 보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역 이것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부분들을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제 삼성 서울병원의 병원장을 불러다가 수사하고 야단을 친다든지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당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을 지금 비단 어떤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보호,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가장 우선적인 거죠, 생명보호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는 지금 뭐 200명도 안 죽었어. 뭐 다른 나라 봐봐. 뭐 10,000명 이상 죽고 뭐 난리 났잖아. 우리 이 정도면 잘한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 그럼요. 막을 수 있었던. 그럼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정권 연장하는데 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뭐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은 이유가 뭐 네. 시진핑의 방한과 연관이 있다. 또는 이제 심지어 중국의 대사가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놓고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거의 뭐 협박을 했죠. 그 대사 아닐 때 했습니다. 예, 임명장도 받기 전에. 한 달 전에 했습니다. 네, 네. 임명장도 받기 전에.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말이 바뀌었죠. 국민의 생명보호가 우선이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 금지를 시키냐라는 그 말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보호가 우선이다. 참.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자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안면몰수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안 되고 그렇죠. 좌우가 없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감염원을 중국발 입국자를 막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감염 사태가 이번 네.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언제 또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한 것이냐 아니면 잘못한 것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되풀이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입국 금지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는 이미 묻혔고요. 그때는 입국 금지 할 필요가 없다. WHO에서 뭐 너무 그렇게 위험한 상태 아니다. 나중에는 이제라도 입국 금지 시켜라. 지금 입국 금지를 한다고 해봤자 실효성이 없다.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문재인 정권에서는 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왜 안 했냐에 어떻게 됐든 그에 대한 책임 유무라든지 그게 잘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매뉴얼을 정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없고요. 그냥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아주 양호하고 국가가 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로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며칠 전 통계인데요. 네. 하루에 81명이 확진된 날이 있었습니다. 네. 며칠 전이에요. 네. 불과. 그날 내국인 중에서 확진자가 생긴 게 41명이고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확진된 분이 4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40명은 물론 이 중에 이제 내국인도 있겠지만 네.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어제랑 똑같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게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들 당연히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들 살릴 수 있었던 아까운 생명인데, 그게 보이니까 회장님이 답답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 더 답답하실 거고요. 저 또한 오늘 방송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 회장님과 방송을 하면서 그게 지금 되게 이런 회장님의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네.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지금 한 200명 좀 안 되죠. 네. 지금 현재 192명인데 192명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간과를 해서는 안 되냐면 자, 우리 대구에 네. 신종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온 전 국민들이 다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안 가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자, 문제는
기존의 병원에 갔어야 될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오늘도. 네. 이를테면 지난번에 은평구에 있는 은평 성모병원이 네. 확진자가 생겨서 2주간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 큰 병원이, 큰 대형 병원이. 그러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던 환자들이 못 가게 된 거죠. 아, 네. 그러면 그 그래서 환자 네, 진료를 받다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그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 받고 그러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요. 그 다음에 여러 응급 환자들. 지금 대형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응급 상황에 빠질 수가 있죠. 갑자기 흉통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가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사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피해, 3차 네. 피해 계속 일어나는 거네. 그럼요. 지금 그 대구처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피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처럼 집중적으로 발생하면 그 대구에 있는 환자분들, 기존에 병원을 다니던 사람들 무서워서 병원 가나요? 못 가죠. 가죠. 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지난번에 신종 코로나냐 아니냐 그래갖고 논란이 됐던 17세 네, 영남대 고등학생 있죠. 네. 네. 그 고등학생도 11번인가요? 12번인가요? 네. 검사에서 네, 이제 음성이 나왔으면 저는 그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는 음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정황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PCT의 소견으로는 네. 모든 그 당시에 이제 영남대병원의 의사들이 다 신종 코로나로 이제 의심을 했죠. 그 당시에 또 워낙 그 지역에서 창궐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환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열이 펄펄 나고 40도가 넘는 열이 나는데, 자, 이 환자가 신종 코로나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라면 신종 코로나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그 병원에 가서 일반 환자들과 뒤섞여서 진료받게 되면 그 병원이 폐쇄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진으로서는 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임하기 전에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환자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린 거잖아요. 골든타임이 사라져 네. 놓쳐버렸네. 결국 환자를 제대로. 그러면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이 사전에 없었죠. 아마 지금도 미진할 거예요. 이런 게 부수적인 데미지죠. 우리가 이런 것도 간과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아까 왜 도표로 아시아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우리가 단순히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들만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부수적인 그 데미지까지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큰 우리가 데미지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 오늘 너무 많이 네. 안타깝네요. 저는 끝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해되십니까? 네, 왜 네. 입국 금지를 안 시켰는지. 이게 정치적 조치를 취한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오늘 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치적 조치라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그냥 확신이 드는데요. 자, 이제 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것은 일부는 과거형이고 중국을 막지 않은 건 과거형이고, 네. 그 다음에 기타 국가들을 이제 막지 않은 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의료진들이 지금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가 이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생겼었는데 네. 지금 이제 소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소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검사를 제대로 하냐 안 하냐.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검사 숫자 자체가 줄었어요, 예전보다. 네, 물론 이제 발생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접촉자도 줄고, 그래서 검사 대상자 숫자가 줄은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도 의사협회 방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확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느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느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례 정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진료소에서 어떠한 사람을 검사를 하고 어떠한 사람은 검사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 배제도 사실상 필요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 뭐 나 증상이 의심된다고 모든 사람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례 정의를 통해서 검사 대상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 뒤로 오면서 지금 가장 최근 7-4판부터 그 검사 대상이 오히려 좀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의료진들이 계속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감염의 상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자.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 숨어 있는 환자는 없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본 검사를 지금 할 때입니다. 표본 검사. 네,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검사를 시행한 숫자가 한 40만이 넘는데요. 네. 우리가 한 2만 명 정도만 표본 검사를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와요. 이걸 아직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어요. 국가적으로 그 통계 내듯이. 지금 발생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 계속 모으고 있고, 우리가 표본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2만 명 정도의 표본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1차 의료기관들이 이 의심 환자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처럼 그냥 다 선별진료소나 안심병원으로 그냥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가 래피드 키트라고 하는 항체 검사 빨리빨리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래피드 키트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근데 그것을 도입을 하려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역사회 그 전파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그 전국에 있는 각 지역별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확진자들 통계가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진짜 발생률 통계가 실제 이것이 맞는지.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이제 47명 정도 생기면, 이제는 이거 조절이 되고 있구나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이런 그 표본조사를 통해서 감염 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며, 학교는 언제쯤 열 수 있을 것이며, 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들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은 계속 이걸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지금 반응이 없고, 그리고 때 맞춰서 50명 이하면은 네. 뭐 우리가 의료진이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50명 아래로 바로 이제 조절이 되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저는 꼭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와 정부, 여기서 청와대란 무슨 정권을 꼭 얘기한다기보다 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권력기관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즉 뭐냐면 정부지.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은경 본부장이 그 브리핑을 할 때 슬쩍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감염원이 차단되면 감염을 그러니까 방역에는 도움이 되죠 라는 얘기를 슬쩍 했어요. 네네. 그게 슬쩍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예, 예. 예, 질문을 하니까 네. 진실된 답변을 한 거죠. 네. 질병관리본부장이 그런 의견을 가졌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정말 잘 해왔습니다. 예전에 그 메르스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아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바뀌고 잘 해왔고, 지금도 수없이 수많은 일선의 의료진들이 저는 뭐 진짜 지난주 한 번 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 한 달씩 가가지고 대구에 내려가서 그렇게 봉사한 분들 부지기수로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보호장구를 한다고 하지만 바이러스가 드글드글 되는데 직접 들어가서 환자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그 보건소 소속의 간호사들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시험 쳐서 간호 공무원이 됐는데 네.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선별진료소에서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아수라장이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박수 보내줘야 마땅하고요. 네.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기도 했고. 맞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이 컴퓨터 앞에서 자판이나 두들기고 있지만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 많은 분들은 자판을 두드릴 시간도 없죠. 네. 참, 제대로 좀 인정을 받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위로죠, 사실 위로. 네. 네. 위로와 자, 찬사죠. 네. 마스크를 제가 잠시 이걸 코가 내려와서 올렸는데 손으로 원래는 가급적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진 다음에는 꼭 손을 알코올로 소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알코올 좀 주세요. 알코올이 알코올. 네, 좀 이따 알코올. 주세요. 네, 좀 이따 닦겠습니다. 네. 동훈아, 알코올 부탁드릴게요. 이왕 마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스크 얘기 잠깐 할 시간 될까요? 네, 네, 됩니다. 네. 마스크가 갈랐죠? 이번 신종 코로나 전 세계 이 사태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제 그 마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참 답답하게도 WHO는 아직도 이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간과를 좀 하고 있죠. 아니, 급하지 않아요. 좀 이따가. 네, 이따가 찾아주세요.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2015년도 메르스가 터졌을 때는 그때도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특히 평택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많이 쓰고 오셨는데 그때는 마스크 쓸 필요가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면 지역사회 전파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라는 게 뭐냐면 통제되지 않은 전파를 얘기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내가 누구한테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전부 전파가 됐었죠. 그래서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파된 사례는 이제 확진자의 가정에서 가족이 전파된 사례 외에는 전부 없었죠. 모든 경로가 다 확실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는데, 자,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던 것이, 그리고 그 당시에 메르스 때는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증상이 생기면서 이제 메르스는 지금 신종 코로나와 달리 하기도 감염인 거예요. 우리가 하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 숨이 들락날락하는 요 기관지, 줌을 잠깐만 줌아웃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네. 네, 감사합니다. 숨이 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관이라는 데를 통해서 들어가서 기관지를 통해서 나뉘어갖고 허파로 가잖아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전부 기도죠, 기도. 숨이 이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길, 여기 기도인데 여기를 이제 상기도, 하기도로 나눕니다. 네. 상기도는 말 그대로 그냥 요 기도에서의 위쪽이 상기도고 요 아래쪽 기관이 있는 쪽이 이제 하기도인데, 메르스는 이 하기도의 감염이고, 그래서 하기도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튀어나오려면 뭔가 증상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메르스에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는 초창기부터 계속 무증상 감염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됐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증상이 없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어느새 감염이 된 거예요. 바이러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무서운 거죠, 이것은. 네, 저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전파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스크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사협회에서도 일찌감치 강조를 했었고, 저도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알렸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마스크 생산 대국이 되었죠.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네. 예. 전 국민의 20%가 쓸 수 있는 마스크 그 양을 매일 생산해내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1,00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해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국민의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1위죠.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나마 문을 열어놨음에도 활짝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된 것이고요. 아하. 뭐 질병관리본부도 잘했고 뭐 의료진이 열심히 한 것 그것도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마스크가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들이 마스크를 대부분 다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WHO가 뭐 의료진 아닌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네. 말을 할 정도로 참 그런 말 하면 정말 안 되는데 네. 마스크가 그 운명을 갈랐습니다. 이 관련된 지금 논문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일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미세먼지 덕을 본 게 아니냐? 아니에요.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2만 명에 이른다라는 그 보고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신종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마스크는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신종 코로나 그 방역에 있어서 네. 손 씻는 거 물론 그만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실내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는 실외보다 실내 착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때 익힌 습관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 들어오면 벗어요. 맞습니다. 네, 아닙니다. 실외는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네. 햇빛에 의해서 증발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 공기에서 희석돼 버리고 감염을 일으킬 만한 농도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막 사람들이 밀집한 야외는 다르죠. 근데 밀집하지만 않다면 야외는 안전한데 그러나 실내는 다릅니다. 실내에서는 공기 전파가 일어나거든요. 감염자가 한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쏟아내는 비말 중에 작은 것들은 공기를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참고 삼아 뭐 대부분 지금은 아시지만 네. 그래도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벌써 이제 80분 정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네, 뭐 회장님,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오늘 좀 울분을 많이 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가지요. 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잘 뽑읍시다. 아,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이자면 국민의 생명 앞에 정치적 판단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네, 네. 메르스 때도 의사들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끝났을 때. 네. 그 중간에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어떤 비판이냐면, 비판이라기보다는 차별을 받았죠. 뭐, 엄마, 아빠가 의사다. 그러면 애들을 학교를 못 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아이들이 뭐 멀리하고. 왜냐면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감염이 됐을까봐.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메르스 끝나고 나서 의료진들 수고했다. 그런 이제 박수를 보내다가 딱 끝나고 난 다음, 그 메르스 사태가 지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이대목동 사태라든지 네. 뭐 연이어 의료진들을 또 이제 뭐 일만 생기면 비난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정말 목숨 걸고 일하는 의료진들 진짜 수고가 많다라는 이제 감사의 뜻을 또 전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진은 평상시에 목숨을 겁니다. 평상시에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신종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온갖 질병들이 의료진들을 위협하고 의료진들은 늘 그런 위험, 감염의 위험이나 또는 기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인 거예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늘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의료진들을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돈 드는 일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환자분들에게 돌아오는 일이거든요. 예. 그 의사 또는 이제 그러니까 의료진들을 신뢰를 하면 네.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신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 방어부터 하게 돼요. 저기 신점심이죠. 네. 네. 자기 방어를 하게 되면 최선의 진료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이해, 위로,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서 지금 바이러스와의 최전선에서 싸우시고 있는 의료진 분들 모두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이렇게 1부 마치고,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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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한규 전 대한의협 회장님이었습니다.